나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다. 30명이 넘는 친척과 회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가 내 뺨을 후려쳤다. 세게. 아주 세게.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그리고 언니는 박수를 쳤다. 한 번, 두 번, 천천히, 마치 공연이 끝난 무대 위 배우에게 박수를 보내듯.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짝이짝. 인연이 감히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언니의 눈을 마주치면 그 안에 담긴 승리감 때문에 내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나를 비난했다. 재영이 애가 왜 저랬을까?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민서 언니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었나?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배신했다고 믿었다. 내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서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증거도 사진도 녹음도 다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 모든 증거를 만든 건 바로 언니였다. 민서 언니? 나보다 3살 많고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언니? 언니는 1년 전부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메일을 해킹하고 내 컴퓨터에 가짜 파일을 심고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회사 서버에 접근해 조작했다. 그리고 오늘 설날 큰 잔치가 열린 이 집에서 모든 증거를 터뜨렸다. 재영아, 너 진짜 실망이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끌려나갔다. 마치 범죄자처럼. 거실을 빠져나오며 언니와 눈이 마주쳤다. 언니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차가운 미소. 그 미소가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날 밤 2시. 모두가 잠든 집안. 나는 내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뺨은 아직도 욱신거렸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 나는 7년 동안 참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는 언니만 보았다. 나는 늘 2등이었다. 아니, 2등도 아니었다. 그냥 그림자였다. 언니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에 자랑을 했다. 내가 연세대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그래도 민서가 더 낫지라고 말했다. 언니가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승진을 거듭할 때 나는 해외 지사로 쫓겨나듯 보내졌다. 그리고 2년 전 언니가 약혼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내게 말했다. 재영아, 너는 좀 늦게 결혼해도 된다. 민서가 먼저 가정을 꾸려야 집안이 안정되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죽였다. 나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다.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참았다. 더 낮아졌다. 더 순종적인 딸이 되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언니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오늘 언니는 나를 완전히 끝장내려 했다. 30명 앞에서. 가족 전체 앞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으려 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숨겨둔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2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이 있었다. 언니의 불법 거래 내역, 해킹 흔적, 아버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 나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에서 찍힌 CCTV 영상.
언니가 어머니의 산소 호흡기를 일부러 뽑는 장면? 단 3초. 하지만 그 3초가 전부였다.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화면 속 언니의 표정이 보였다. 무표정. 아니, 아주 미세하게 올라간 입꼬리. 그 순간 내 안에 마지막 선이 끊어졌다. 너는 사람도 아니야, 민서야. 나는 파일을 압축하고 암호를 걸었다.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를 썼다. 수신자, 검사님. 제목, 긴급 제보 기억 그룹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 관련 증거 제출. 나는 첨부 파일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밀려왔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한강이 보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집은 전쟁터였다. 아버지가 내 방문을 쾅쾅 두드렸다. 재영아, 문 열어. 당장.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침대에 앉아서 기다렸다. 10분 후,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아버지와 언니가 동시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여유로웠다. 아니, 여유를 가장하고 있었다. 너 뭐 한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뇨? 검찰에서 지금 회사로 왔어. 압수수색 영장 들고. 나는 피식 웃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웃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재영아, 너 미쳤어. 그 파일들 다 조작이잖아. 너가 날 무너뜨리려고 만든 거지? 나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조작. 그럼 병원 CCTV는? 엄마 산소호흡기 뽑는 장면도 조작이야?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흔들림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뭐?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민서 언니가 엄마를 죽였어요. 직접. 그리고 그걸로 아버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모든 걸 가로챘죠. 아버지가 언니를 보았다.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런 거 믿지 마세요. 재영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작은 스피커에서 희미한 병원 소음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장면.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동공이 흔들렸다. 언니가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이미 백업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외장 하드에도, 변호사 이메일에도. 언니가 이를 악물었다.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미 늦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잖아. 오늘 안에 둘 다 체포될 거야?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이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 재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흐느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갈구했던 그 한마디.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텅 비었다.
언니가 갑자기 웃었다. 날카롭게, 미친 듯이. 그래, 좋아. 날 무너뜨리고 싶었지? 근데 재영아, 너도 같이 무너질 거야.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리?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가 작년 경쟁사 임원과 만난 사진. 호텔 로비에서. 분명히 함정이었던 사진. 내가 절대 가지 않았을 장소. 이거 공개되면 너도 공범으로 몰릴 거야. 아빠 회사 망하게 한 죄로.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건 내가 아니야? 누가 믿어? 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30명이 봤잖아. 내가 배신자라고. 그 순간 깨달았다. 언니는 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다. 아버지도, 회사도, 나도. 모두.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그렇게 나와. 나는 언니에게 다가갔다. 아주 가까이. 그리고 속삭였다. 좋아. 그럼 같이 가자. 지옥까지. 언니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그날 오후, 검찰은 우리 집을 포위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아버지는 이미 연행되었다. 언니는 변호사와 함께 저항했다. 나는 그저 창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김재영 씨, 동행 부탁드립니다. 검사 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직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취조실에 앉았다. 유리 너머로 언니가 보였다. 다른 방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리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보였다. 언니가 말했다. 후회할 거야. 나는 대답했다. 이미 후회 안 해. 취조는 길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언니가 한 일, 내가 모은 증거, 그리고 내가 한 일까지. 솔직히 말했다. 나는 복수심에 차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살인은 아니었다. 어머니를 죽인 건 언니였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김재영 씨, 당신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나는 웃었다. 그건 함정입니다. 제가 그 호텔에 간 적 없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검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유치장에 갇혔다. 차가운 바다. 얇은 이불. 그런데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벽 4시. 간수가 문을 열었다. 김재영 씨, 면회 왔습니다. 누구지? 나는 일어나 복도를 걸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쯤. 날카로운 눈매. 변호사 같았다. 김재영 씨. 그녀가 일어났다. 저는 장수진 검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건을 넘겨받았어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왜 저를?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협상 제안입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언니는요? 김민서 씨는 살인교사와 횡령, 증거인멸까지 포함해서 중형이 예상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장 검사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는 이미 무너졌어요. 나는 말했다. 제가 용서하든 안 하든 그분은 끝났어요. 장 검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정식으로 진술하죠. 나는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아버지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언니의 마지막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됐죠? 재판은 4개월 만에 시작되었다. 언론은 미쳤다. 그룹 회장 장녀, 친모 살해 혐의. 막내딸의 충격 폭로. 30명 앞뺨 맞은 딸의 복수극.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검은 정장.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아버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완전히 늙어버린 얼굴. 언니는 옆방에 있었다. 영상으로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장님이 물었다. 김재영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나 선서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간단했다. 언니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천천히 말했다. CCTV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 엄마가 없어야 아빠가 나만 볼 거야. 그 말을 17살 때 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다. 검사가 물었다. 그럼 당신은 복수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만 복수를 꿈꾼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참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그럼 이 사진은? 경쟁사 임원과 호텔에서 만난 사진. 나는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합성입니다. 그날 제 얼굴은 없습니다. 목만 붙였어요. 원본 CCTV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언니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언니는 창백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았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재영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구나 알 수 있었다. 거짓말이라는 걸? 재판은 3주 동안 이어졌다. 증인, 증거, 전문가 의견. 모든 것이 언니를 가리켰다. 마지막 날. 언니가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영이를 미워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그게 죄라면 죄가 맞아요. 그 말에 아버지가 일어났다. 민서야. 법원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님이 망치를 두드렸다. 그리고 선고가 내려졌다. 언니는 징역 25년.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아버지는 징역 8년. 횡령 방조와 증거 은폐. 나는 선고를 듣고 가만히 있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재영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복도 끝에서 장검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안의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작은 카페를 차렸다. 재영의 이름 그대로. 아침 7시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린다. 손님은 많지 않다. 그게 좋았다. 조용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 아주 조용히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어딘가 낯익었다. 여기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름이 재영이라서 들어왔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한참 동안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 당신 엄마 친구예요. 김영희라고. 나는 손이 멎었다. 커피가 넘쳤다. 엄마 친구요? 응. 그때 민서가 병원에 갔던 날. 나도 같이 있었어. 민서가 산소호흡기를 뽑는 걸 봤어. 나는 숨을 참았다.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거든. 그래서 도망쳤어요. 지금까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은? 당신이 이겼다는 걸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물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재영이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민서보다 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운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바닷가에 나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나는 모래 위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3년 후. 카페는 제법 유명해졌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다. 그 복수의 여자가 차린 카페라고.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지었다. 커피 한 잔 하세요? 어느 날 언니가 나왔다. 가석방이었다. 머리가 많이 자랐다. 눈이 많이 꺼져 있었다. 나는 그녀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장 검사가 미리 알려주었다. 언니가 카운터 앞에 섰다. 아메리카노 하나. 나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그녀 앞에 놓았다. 공짜예요.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했다. 재영아. 나는 그녀를 보았다.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왜 왔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물었다. 진심이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교도소에서 매일 내 이름 부른대.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응.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서야. 언니가 몸을 떨었다.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건 몇 년 만이었다. 나 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어. 언니가 울었다. 조용히. 많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커피 마시고 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고마워. 그녀가 나갈 때 나는 문 앞에서 말했다. 다시는 오지 마. 언니가 돌아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응. 문이 닫혔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진짜 미소였다.